여러분, 지금 미국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우방국들이 시장 경제의 금기를 깨뜨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자유시장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 바로 핵심 광물 가격 하한제라는 아주 낯설고도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보통 정부가 개입할 때는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물가를 잡으려고 상한제를 거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특정 가격 밑으로는 광물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그 가격이 유지되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사들이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도 유나의 유니크 경제학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꼭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특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신호냐면요. 이 하한제 리스트의 중심에 바로 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즉 MSP의 공급망 블록화 전략을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EU를 포함한 14개국과 최근 가입한 우방국들까지 총 50개국에 가까운 세력이 이제 자원을 안보의 관점에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물자국은 2025년 예산안에서 전략광물 비축 예산을 전년보다 무려 50%나 증액했습니다. 세금으로 은을 포함한 광물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서 창고에 쌓아두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들은 시장 자율성에 맡기던 은값을 걱정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은값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나서서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값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다고 생각하거나 가격이 안 오르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은값이 지금처럼 낮게 유지되면 전 세계 광산들이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에서 미래 산업의 수요가 터져나오면 그때는 돈을 아무리 줘도 은을 구할 수 없는 공급 절벽이 온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부양책이 아닙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자원 패권에 맞서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자국 광산과 우방국 공급망을 강제로 살려놓으려는 인공호흡기이자 동시에 거대한 폭등의 바닥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보증을 서주는 자산. 여러분은 그런 자산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은이라는 자산이 단순한 귀금속에서 지정학적 무기로 신분이 상승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부가 이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은의 실제 수급 지표는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데이터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을까요? 방금 국가들이 왜 가격 하한선까지 만들며 은시장에 개입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스러운 건 정부가 나서서 공급망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기도 전에 이미 시장의 수급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2024년 세계은협회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그해 은시장은 무려 2억 1,530만 온스라는 기록적인 공급 부족을 겪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약 20%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서 그냥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반짝 나타난 게 아니라 벌써 4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년 동안 누적된 부족분이 이제 시장의 가용 재고를 바닥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은값은 이상하리만큼 억눌려 있었죠. 그 억눌린 스프링을 터뜨릴 결정적인 방아쇠가 바로 태양광 에너지와 인공지능, 즉 AI 산업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 패널 기술이 N타입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은 사용량이 이전 세대 패널보다 30%나 급증했습니다. 패널 하나를 만들 때 더 많은 은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을 하겠다며 태양광 패널을 미친 듯이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연산을 위한 반도체와 전기차의 전장 부품에는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인 은이 필수적입니다. 블룸버그 NEF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은의 양이 지금의 3배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창고에 쌓인 은은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의 은 재고가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는 소식은 이제 금융권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광산들이 은을 더 많이 캐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은 시장만이 가진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은은 사고 싶다고 해서 혹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즉각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산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광산 업체들에게 은을 좀 더 캐주세요라고 부탁해도 그들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지독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100, 아니 그 이상으로 폭등해도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 기괴한 구조의 실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왜 지금 부자들이 실물을 손에 넣으려고 안달이 났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은 시장의 지독한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은은 가격이 올라도 즉각 증산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전 세계 은 생산의 약 70%가 은광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은은 보통 단독으로 매장되어 있는 경우보다 구리, 납, 아연 혹은 금광산에서 금속을 추출할 때 곁다리로 섞여 나오는 부산물인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2025년 보고서를 보면 이 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을 원해서 은값이 2배, 3배 폭등하더라도 구리나 아연의 수요가 정체되어 있다면 광산 기업들은 은을 더 캐기 위해 거대한 구리광산을 새로 팔 수가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죠. 즉, 은의 공급 고혹선은 가격에 반응하지 않는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수요는 태양광과 AI 때문에 미친 듯이 치솟는데 공급은 구리나 아연 시장의 상황에 저당 잡혀 있는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광산들의 은 함유량, 즉 품위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1톤의 흙을 파내도 거기서 나오는 은의 양이 10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름을 붓습니다. 전 세계 은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이 2024년 8월 안티몬과 흑연에 이어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강화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은을 필요로 할 때 중국이 우리도 태양광 패널 만드느라 부족하니 못 준다라고 자원 무기화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은 단순히 귀금속이 아니라 현대산업의 혈액인데 그 혈액 공급이 외부의 적에 의해 차단되는 겁니다. 미국과 우방국들이 가격 하한제를 들고 나온 진짜 속내도 여기 있습니다. 은값이 너무 낮으면 채산성이 안 맞는 서구권의 광산들이 먼저 망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공급망은 중국과 일부 자원 민족주의 국가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겠죠. 이걸 막으려고 국가가 세금을 써서라도 은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결국 공급은 물리적으로 막혀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여전히 실제 은이 아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은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모니터 속의 은 가격,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숫자의 기만을 넘어 실물은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공급의 물리적 한계는 사실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발적인 드라마는 서구권 투자자들이 모니터 속 숫자와 싸우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동양의 거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도가 왜 작년 한 해에만 은 수입량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4,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쓸어 담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서구권 금융 시스템이 종이은이라고 불리는 선물 계약과 레버리지를 통해 은값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인도를 비롯한 동양의 국가들은 트럭과 배로 실물 은을 직접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상의 가격은 가공된 숫자에 불과하지만 내 손안에 쥔 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결정적 지표, 바로 금은비를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금은비는 약 82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한 돈을 살 돈으로 은을 82돈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비율은 평균적으로 15대 1에서 30대 1 사이였습니다. 지금의 은은 금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역사적 평균인 30대 1로만 회귀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금값이 가만히 있어도 은값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값마저 오르고 있다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숫자가 현실이 됩니다. 문제는 뉴욕 상품거래소나 런던 금시장연합회 같은 곳에서 거래되는 종이은의 규모가 실물은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실물은을 매집하는 국가나 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종이 서류 말고 진짜 실물은으로 달라고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단숨에 쇼트 스퀴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빌려준 은도 없고 창고에 쌓인 은도 없는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거죠.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도 은을 쓸어 담는 이유는 단순히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동양의 거인들이 실물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서구권이 만들어 놓은 종이 가격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미국과 신개국이 합의한 이 가격 하한제는 과연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것이 단순한 방어선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자원 국유화 시대의 신호탄인지? 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왜 미국과 50개국은 가격 하한제라는 전례 없는 카드를 꺼내며 은 시장을 국가 통제하에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은이 이제 귀금속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F-35 전투기부터 AI 유도미사일 그리고 차세대 통신망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적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광산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 국방물자국이 전략비축 예산을 50%나 증액한 배경에는 은 없이는 전쟁도 기술 패권도 없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은 가격이 너무 낮게 유지되어 우방국들의 광산이 문을 닫게 되면 결국 서방 세계는 중국의 자원 공급망에 목줄을 잡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 주도의 MSP가 설정한 이 가격 하한제는 사실상 은의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는 바닥을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우리가 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사줄 테니 안심하고 광산을 파고 공급망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신호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매수 신호가 있을까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위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천장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경험했던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나고 자원 국유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금속이 아니라 국가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조용히 실물 은을 매집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가 비축을 시작했다는 것은 조만간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이 극도로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모든 폭등의 전야에는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마지막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은값이 10배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마지막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모든 장밋빛 전망 뒤에는 반드시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값이 10배 폭등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전 재산을 올인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냉정하게 리스크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시장은 결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도록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고비는 역설적이게도 경기 침체입니다. 은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성격도 같지만 전체 수요의 50%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산업재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공장들이 멈추고 태양광 패널 설치가 지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당장의 수요 위축이라는 공포가 가격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2배 이상 크다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종이은의 세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의 대형 은행들과 공매도 세력들은 실물 수급이 꼬여도 엄청난 양의 선물 계약을 쏟아내며 가격을 누를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인도가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는 모니터 속 가격이 수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박스권에 갇혀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기술적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값이 정말로 $100를 넘어서면 그동안 경제성이 없어 포기했던 재활용 기술이 빛을 발할 겁니다. 버려진 폐가전이나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에서 은을 추출하는 비용이 채굴 비용보다 싸지는 순간 예상치 못한 공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각국 정부는 다시 돈을 풀고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달아나면 시장의 눈은 다시 가장 저평가된 화폐인 은으로 쏠리게 됩니다. 즉, 산업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때 비로소 화폐로서의 가치가 폭발하는 이중적인 방어 메커니즘이 은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결국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그 리스크조차 은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기보다는 폭등의 시기를 잠시 늦추는 역할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돈의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기회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의 순간을 포착해 부의 궤적을 바꾼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대다수가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할 때 진짜 부자들은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거대한 흐름에 올라탑니다. 지금 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과 50개국이 합의한 가격 하한제라는 전례 없는 사건부터 4년 연속 이어진 수급 불균형, 그리고 은 생산의 70%가 묶여있는 물리적 한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은은 더 이상 개인의 장신구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사활을 걸고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에너지 자원이자 화폐적 최후 보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은값이 자고 일어나면 몇 배씩 오르는 폭등의 한복판에서 매수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금 은비가 80대 1을 넘나들며 은이 철저하게 외면받을 때, 그리고 정부가 가격 하한선을 그으며 이 아래로는 떨어질 리 없다는 안전판을 깔아줄 때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들은 실물 은발을 금고에 채우고 신뢰할 수 있는 은 광산주의 지분을 확보하며 종이 서류가 아닌 진짜 자산의 가치가 증명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은값 10배 폭등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세상은 이를 예견된 필연이라고 부를 겁니다. 태양광 패널이 전 세계 지붕을 덮고 AI가 인류의 모든 연산을 대신하며 종이 화폐의 가치가 지정학적 위기 속에 흔들릴 때 은은 그 모든 가치를 흡수하며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가 가격을 방어하고 시장이 공급을 거부하는 평생에 단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거대한 수급의 결함입니다. 누군가는 리스크를 말하며 주저할 때 누군가는 이 결함을 부의 기회로 전환합니다. 훗날 뒤돌아봤을 때 2026년 초에 이 가격 하한제 선언이 거대한 폭등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바꿀 기회는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저평가된 곳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유니크 경제학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